저수온 현상 때문에 수산물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남 해안은 꽃게잡이가 제철을 맞았지만 어획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1대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무너져가는 지역교육을 살려달라며 5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주택 건설비를 빌려주고 있지만 회수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랏돈 제대로 빌려줘야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거나 비가 내린 가운데 서남 해안은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어획량이 줄면서 해산물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바닷물 수온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는 저수온 현상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양 생태계가 달라지면서 꽃게를 비롯한 주요 어종들의 어획량도 줄고 있습니다. 꽃게 주산지인 전남 진도 상황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게잡이 어선들이 들어오는 진도 서망항 수협 밑판장입니다. 제철 꽃게를 실은 어선들이 속속 들어오고 꽃게가 크기별로 선별됩니다. 진도는 전국 어획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꽃게 주산지.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 어획량은 절반 수준으로 하루 11톤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꽃게 조업 시기인 4월부터 5월 초까지 보면 지난해 360여 톤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240여 톤 수준에 그쳤습니다. 30% 넘게 줄어든 겁니다. 공급이 급감하면서 꽃게 판매 가격도 부쩍 올랐습니다.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느린데 수온이 작년보다 지금 좀 늦게 올라가는 그런 거라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계산해봤을 때 한 30% 정도 가격은 더 상승한 것 같습니다. 꽃게 어획량이 줄어든 건 낮은 바닷물 온도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전남 바다 수온은 16도 안팎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도가량 낮아 조업 시기가 한 달가량 늦춰졌습니다. 이런 저수온 때문에 피해를 겪는 건 진도만이 아닙니다. 여수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사이 물고기 249만 마리가 폐사돼 약 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연평어장의 지난달 꽃게 어획량은 7.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저수온 피해가 이어지면서 수산물 공급이 줄고 가격은 오르는 상황. 소비자 물가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저수온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겨울철 강한 한파가 이어질수록 봄철 해수 온도는 더디게 오르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 양식 전환과 체계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이제 기르는 어업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환을 해야 되고요. 이 바다에서의 양식도 스마트 아쿠아팜이나 이런 식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전남교육청이 각 후보들에게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지역교육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최대 교육 현안은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850여 곳 가운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모두 415곳, 약 48%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이 작은 학교인 실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작은 학교 특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경쟁력을 발굴하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수업 운영에 더해 생활지도와 행정 업무를 도맡는 교사들이 교육부의 교원 감축 기조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학급 규모의 전남 지역 중학교에 배정되는 교과 교사 수는 지난 2022년 8명에서 점차 줄어 올해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과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교사 양성과 채용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교원 기초 정원이 배치되어야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이 되고 더불어 우리 공교육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들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5개 정책 과제를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선과 대학체제 개편을 건의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에서 최초로 시작된 학생 교육 수당의 전국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 등으로 지역 교육의 가능성을 키워 새로운 교육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K-에듀센터를 마련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국제 직업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남 교육의 실천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 전략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5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5대 정책 과제를 각 정당 후보자에게 전달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봄비가 내린 가운데 서남해안 일대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은 9일 낮 1시 반을 기해 목포와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 가로수가 부러졌고 해남에서는 학교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모두 21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6.8m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아버지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학대와 방임 상태로 지냈고 9살에 복지시설에 입소한 뒤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다름 아닌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 구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적어도 범행 당시 살의를 품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낮 1시쯤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7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반쯤 전남 신안군 도초면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오토바이 한 대와 창고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옆에 세워둔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건설사에만 빌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인데요. 이 기금을 빌려줬다가 다시 걷어들인 비율이 3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라 돈 제대로 빌려줘야겠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허그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어진 순천 송보 파인빌.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놓인 가운데 건설사가 진 빚, 주택도시기금이 각 세대에 전가됐습니다. 피해 세대는 모두 101세대. 잔금을 모두 치르고 입주했지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세대당 7천만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의 배짝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분명히 지금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피해는 지난 2018년
광양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건설사가 입주민을 부적격 세대라고 통보해 절반이 넘는 세대를 일반 분양하려고 한 겁니다. 당시 임대주택법의 적격 세대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 광양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서동영 전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임차인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사업자 대출 시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같은 대책을 법적으로 명문화시킬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부터 임대주택을 구입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잘못 운영이 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좀 전문적으로 보면 사업자 대출 관리가 전면적인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대책들을 좀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으라며 건설사에게 빌려주는 허그 주택도시기금. 낮은 회수율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함께 거소투표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투표는 힘이고 그 힘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다며 전남도민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유하기를 바란다며 도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1대 대선에서 거소투표 대상자는 5월 10일 저녁 6시까지 신고해야 투표할 수 있고 본선거는 6월 3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국제 자매도시 일본 고치현과 함께 크루즈와 공항 노선 개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 일본 사무소는 세이지 고치현 지사와 함께 4박 5일 일정의 럭셔리 크루즈 해양 관광 상품과 공항 노선 개발을 협력 사업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내 김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고품질, 고가 전략의 시범 사업으로 곱창김의 수출 가능성도 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지 지사는 내년이 전남도와 자매 교류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 차원 높은 우호 교류 협력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초당대 학교가 2026학년도부터 학과 중심의 운영체제를 학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초당대는 항공과 국제 등 8개 학부 중심의 학사 구조 개편을 통해 신입생들이 입학 초기에 다양한 기초 또는 전공 탐색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 인재 양성 과정인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등 일부 전공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과 단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초당대는 갈수록 줄어드는 학령 인구와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칙 개정과 학사 구조 개편을 통해 교육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무안군이 올해 상반기까지 체납된 지방 세외 수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무안군은 오는 7월까지를 지방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고지서와 납부 안내물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은 가상계좌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해당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또는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